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한국어 친구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 민지와 그리고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태연 씨,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배달앱에서 추천해준 메뉴인데 어떻게 제가 지금 딱 먹고 싶었던 김치볶음밥인 걸 알았을까요? AI 알고리즘이 진짜 사람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민지 씨는 항상 AI 예찰론자네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앱이 골라주는 대로만 먹다 보면 뭔가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스스로 메뉴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능력 같은 거요. 에이, 태연 씨는 또 시작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진지 모드. 아, 잠깐만요. 근데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 진짜 어릴 땐 엄마한테 메뉴 물어보거나 냉장고 보면서 뭐 해 먹을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앱이 이거 드세요 하면 바로 주문 버튼을 누르니까요.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뇌를 쓰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길찾기, 암기, 계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 죽어가는 기본기들. 오, 주대가 갑자기 확 무거워졌어요. 죽어가는 기본기란요. 그냥 편리함이죠. 맛있다. 근데 태연 씨 말 듣고 보니까 저 솔직히 이제 인터넷 없이 김치볶음밥 레시피도 기억 안 나요. 예전엔 눈대중으로 대충 넣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챗 GPT한테 물어봐야 해요. 이게 좀 바보가 되어가는 건가? 바보가 된다기보다는 외부의 지능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 거죠. 하지만 민지 씨, 요리처럼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감각마저 AI한테 뺏기는 건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응? 그게 왜요? AI가 더 맛있게 만들어주면 장땡 아니에요? 솔직히 저한텐 AI가 기본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생을 줄여주는 존재였거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본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AI가 정말로 그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요즘은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해야 할 일들을 AI가 죄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건 인정해요. 아까 배달앱 얘기처럼요. 근데 태연 씨,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처럼 구구단 외우고 전화번호 10개씩 외우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글쎄요.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구구단 못 내우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옆자리 친구랑 누가 먼저 외우나 내기했잖아요. 그땐 그게 기본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계산기부터 찾죠. AI는 이런 반복적인 기술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대체하고 있어요. 아이고, 태연 씨 표현 봐요. 잔인할 정도라니. 그냥 혁신적이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대신 그 시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히히, 창의성 좋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기가 없으면 창의성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길찾기 앱 보시죠. 출발지, 도착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예전엔 종이지도 펼쳐서 동서남북 따지고 이정표 보면서 길을 익혔거든요. 지금은 지도 앱이 없으면 우리 중 절반은 집 앞 편의점도 못 찾아갈걸요? 뜨끔하네요. 저 어제도 핸드폰 배터리 나가서 집에 못 올 뻔했거든요. 근데요, 그건 기능의 진화지 기본기의 죽음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지 도구를 바꿨을 뿐이에요. 예전엔 뇌가 지도를 외웠다면 지금은 뇌가 정보를 검색하는 법을 외우는 거죠. 뇌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검색 능력도 능력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검색 결과가 틀렸을 때 발생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잖아요. AI가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해서 곤란해진 사례들요. 계산이나 암기 같은 기본기는 AI가 준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감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AI가 떠먹여 주는 대로 받아먹는 디지털 좀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어우, 무서워. 디지털 좀비라니.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태연 씨는 우리가 다시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고
암산으로 123 곱하기 456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비효율적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AI가 모든 걸 대신해 주니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AI라는 도구를 부리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 AI에게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요. 듣고 보니 좀 설득력 있네요. 부리는 주체와 끌려다니는 존재.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AI가 과연 우리의 요리 실력을 키워줄까요? 아니면 망칠까요? 전 후자에 한 표예요. AI가 아무리 완벽한 공식을 줘도 기본기가 없으면 결국 망치게 되어 있거든요. 태연 씨, 또 시작이네요. 오버하지 마세요. 아니, 챗 GPT나 요리 앱이 다 알려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냥 레시피대로 뚝딱 만들면 끝인데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엄살이라뇨. 민지 씨,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AI가 알려준 레시피에 센 불로 볶으세요. 간은 적당히 맞추세요 라고 적혀 있으면 그 센 불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세기인지, 적당히가 몇 그램인지 감이 와요? 요리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알아요? 레시피만 믿고 하다가 다 태워먹는 거예요. 그게 불 조절은 대충 눈치껏 아니 세상에 누가 센 불을 몰라요. 그냥 가습을 최대한 켜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최대한 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프라이팬이 다 타버리죠. 어떤 화구는 화력이 엄청 세서 중불로 해야 하고 어떤 집은 인덕션이라 열 전달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요. AI는 세상의 평균적인 데이터만 주지 지금 민지 씨네 집 부엌 환경이나 민지 씨의 손끝 감각까지 대신 맞춰줄 순 없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이나 직관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와, 우리 태연 씨 오늘 입담 폭발인데요? 아주 요리 연구가 다 됐어. 근데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AI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AI는 그냥 길잡이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실행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점은 저도 동의해요. AI는 훌륭한 나침반이죠. 하지만 나침반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산을 오르다 폭우를 만났을 때 지도가 아니라 자기 발로 디뎌본 감각으로 버텨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AI가 주는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 우리의 실전 감각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산 타는 비유까지 나왔어. 알겠어. 100번 양보해서 태연 씨 말이 맞다고 쳐요. AI가 불 조절이나 미세한 간까지 다 맞춰줄 순 없겠죠. 인정할 건 해야지.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직접 소금통을 들고 흔들 때의 그 짜릿한 소금 감각까지 가르쳐 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AI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지만 그 과정에서 온몸으로 체득해야 할 기본기를 통째로 생략해버리면 결국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AI는 대단하지만 내 손끝의 짭조름한 감각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이 똑똑한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새로운 기본기는 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외우고 계산하느냐가 기본기였다면 AI 시대의 새로운 기본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한테 가서 그냥 알아서 해줘 라고 던져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정확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면 AI도 쓰레기 같은 답변만 줄 뿐이거든요. 질문의 질이 곧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예요. 오, 이거 완전 공감해요. 저도 처음엔 AI한테 그냥 좋은 기획서 써줘 이랬다가 횡설수설하는 답변만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AI랑 대화하려면 먼저 나 자신의 머릿속부터 정돈해야 하더라고요. 정확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본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아까 AI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민지 씨, 혹시 AI 때문에 크게 당황했던 적 없어요?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 지난번에 대본 쓸 때 AI가 조선시대 특정 사건 연도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완전히 틀리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팀장님한테 보고했다가 아주 된통 깨졌잖아요. AI가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환각 현상 아니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나요. 맞아요. AI는 틀린 정보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평가 능력입니다. AI한테 명령을 내리면 순식간에 10가지, 20가지의 대안을 쏟아내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그중 아무거나 대충 고르지만 진짜 실력자는 그중에서 지금 이 상황, 이 맥락에 가장 딱 맞는 최적의 답을 골라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뷔페에 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담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가장 맛있는 접시를 채워오는 것과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통섭적 사고, 즉 시스템 사고입니다. AI라는 도구,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툴,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각을 하나로 엮어서 거대한 작업 흐름으로 조율할 줄 알아야 해요. 파편화된 기술을 가진 사람은 AI로 대체되지만 이 전체 판을 짜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다섯 번째, 창의성이 더해집니다. AI는 언제나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럴싸한 조합을 만들 뿐이지만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트렌드는 결국 인간의 고뇌에서 태어나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AI가 그림을 잘 그려도 시대의 감성을 건드리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은 결국 휴머니즘, 즉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협상하고 팀을 리드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AI가 영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에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온기가 담긴 이 휴먼 터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묘한 결론이 나오네요. 태열 씨, 그럼 우리 이제 지식을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하는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네요. 대신 파편화된 조각들을 하나로 연관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제 기억이 아니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제가 요약 잘했죠? 브라보! 오늘 민지 씨 요약 능력 만점이네요. 지식의 암기는 이제 클라우드와 AI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그 파편들을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우리가 단순 암기 기계에서 멋진 지휘자로 진화하고 있는 거라면 AI 시대도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론은 완벽하죠? 그런데 민지 씨, 이런 새로운 기본기들이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길러질 수 있을까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교육 환경도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요? 설마 혼자서 유튜브 보고 배우라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겁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인 교육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 그렇군요. 개인의 새로운 기본기와 사회적 교육 시스템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실제 대한민국 교실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저 방금 대학원 동기한테 카톡 받았는데요. 요즘 대학가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네요. 옛날처럼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 박혀서 족보 외우고 컴사로 답안지 마킹하던 시대는 진짜 다 옛날 얘기인가 봐요. 맞아요. 제 주변에 대학 교수 하시는 선배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시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대요. 예전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고 정확히 뱉어내느냐가 승부처였다면 지금은 대학들이 일제히 주입식 교육을 던져버리고 있는 중이죠. 주입식 교육이요? 그럼 뭘 하는데요? 설마 대학생들한테 전부 코딩이라도 시키나요? 전 문과 출신이라 코딩 소리만 들어도 경련이 일어난다고요. 코딩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머리가 지끈거릴걸요? 요즘 한국 대학 강의실, 특히 명문대들 사이에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줄여서 PBL 방식이 대세예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멋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에이, 설마 교수님이 자, 생성형 AA 써서 알아서 과제 해와 하고 끝내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대충 하겠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 수업이라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기업 사례 분석 레포트를 몇 장씩 줄글로 써서 제출하면 끝이었잖아요. 요즘은 교수가 이렇게 던져요. 특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AI 툴을 전부 동원해서 분석하고 그 AI가 놓친 허점이나 리스크를 너희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AI한테 분석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 그 결과물이 진짜 맞는지 검증하고 거기다 인간의 동창적인 아이디어까지 얹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AI를 안 쓰면 애초에 시작도 못하지만 AI가 해준 것 그대로 들고 가면 바로 교수님한테 광탈당하기 딱 좋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비문항 정답 맞히기 같은 암기식 평가는 이제 대학에서 설 자리를 잃었어요. 지금 한국 대학들은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의 양이 아니라 AI를 부려먹는 실전 응용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으아,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네요. 저 다시 대학 생활하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엔 밤새워서 암기만 하면 A+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이제는 정답이 없는 거대한 문제를 AI랑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니 공부의 난이도가 완전히 레벨업 해버렸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실무적이고 재미있지 않아요? 교과서 속의 죽은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생생한 데이터를 AI와 함께 요리하는 거니까요.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AI가 우리의 옛날 방식을 다 무너뜨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의 시험 문제 자체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버린 셈이네요. 오, 표현 좋은데요? AI가 기본기를 죽인 게 아니라 교육의 판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실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 치열한 AI 시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격차를 만들고 있는지 슬슬 이야기해 볼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진지해져요? 새로운 격차라니. 설마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인류를 지배한다는 그런 사이팔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요. SF 영화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내 직업을 빼앗아갈까 하고 걱정하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어요.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아하,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AI가 직접 칼을 들고 우리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라는 부스터를 단 경쟁자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정답이에요. 전문 용어로 이걸 AI 문해력 격차라고 부르죠.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손발처럼 부리는 AI 세대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겁니다. 김디조디 문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생산성이 10배, 10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뼈가 때려지네요. 한편으로는 편해서 좋다고 웃고 떠들었는데 듣고 보니 이거 은근히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 같기도 하고요. 생각할수록 뼈를 때리는 참 씁쓸하고 아픈 진실이네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민지 씨. 이 격차는 엄청난 자본이나 대단한 천재성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드는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과거의 낡은 암기식 기본기에 집착하는 대신 AI와 협력하는 능력을 익히는 사람에겐 이 격차가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태연 씨 말이 100번 맞네요. 가만히 앉아서 AI가 내 자리를 뺏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차라리 챗 GPT랑 더 친해지고 프롬프트 연구라도 하나 더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겠죠? 바로 그거죠.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진짜 기본기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김치볶음밥 레시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AI 시대의 대학 교육,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존 격차까지 정말 멀리도 달려왔네요. 오늘 이 긴 여정을 깔끔하게 매듭 지어볼까요? 맞아요. 처음엔 AI가 내 요리 실력을 망친다고 투덜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성장해야 할지 방향이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태연 씨,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멋지게 요약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기본기는 죽은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와, 역시 명언 제조기 답네요. 전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공감은 AI가 영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무기라는 거요.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민지 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판을 짜고 감동을 만드는 건 사람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나눈 알짜배기 표현들과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면이나 자막을 보시는 분들은 꼭 메모해 두세요. 좋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한 표현들 태연 선생님이 깔끔하게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핵심 표현은 주도권을 잡다입니다. AI에게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죠. 두 번째는 문해력 격차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뜻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뼈를 때리다인데요. 아까 민지 씨가 뼈 맞았다고 할 때 쓴 아주 생생한 원어민 표현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와, 진짜 주옥 같은 표현들만 모아놨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메모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스마트한 한국어 친구,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